네, 도발 작년 10월부터 준비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24시간 만이죠. 어제 오후 3시에 남북관계 총파산의 불길한 전주곡이란 제목으로 33초 분량의 폭파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 북한 주민들에 대해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영상을 공개한 거죠? 일단은 그동안 사진 몇 장이라든지 그런 걸로만 알려졌는데 어제 북한 조선중앙TV에서 저렇게 영상을 공개를 했어요. 지금 보시면 멀쩡하던 건물이 펑 소리와 함께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여과 없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연기가 치솟고요. 건물 잔해들도 저렇게 날아다니고요. 폭파하는 순간에 저 옆에 서 있던 15층짜리 건물들도 유리창이 와장창 저렇게 깨지는 등 좀 충격적인 장면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저걸 두고 조금 폭파 장면이 과잉됐다 이런 분석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폭파한 지 하루 만에 이제 색깔로 된 그 영상을 어제 북한이 전체 TV로 공개를 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최 교수님, 저 같이 지금 폭파 영상 봤는데, 근데 이 영상을 여러 각도에서 찍기도 하고 폭파 전후의 모습도 대비시키고 북한이 그랬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남북관계 완전히 단절된 거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신호로 보여주는 거죠. 저렇게 예. 다양하게 찍었다면 이미 다 준비하고 세팅 다 해놓고 찍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드라마 찍을 때 만약 폭파 장면을 하는 것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찍은 거예요. 예. 그 말은 우리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 문제를 진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저는 보이져요. 네. 그 말은 좀 충격을 좀 더 크게 주고 싶은 거죠. 그냥 네. 단순히 한 장의 사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여러 각도에서 찍어서 공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측을 향해서 본인들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철저히 선전선동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북한의 언론 매체들은 선전선동 수단이에요. 그게 무슨 자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의 언론이 어디가 자유가 있습니까? 네. 정부가 운영하고 정부가 원하는 메시지만 전달하고 정부가 원하는 영상만 보여주고 정부기관에 통제받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남쪽의 메시지를 던지게 좀 더 충격을 더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도 저건 충격적인 장면이고요. 그렇죠.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저걸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드는 그런 영상인데 결국 선전선동의 한 수단으로서 영상을 사용한 것이고 저렇게 충격적인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를 보여주려는 메시지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선전선동용이다.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잘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부분에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야말로 이제 찍어서 많이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폭탄도 보통 건물 폭파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좀 더 강한 폭탄을 썼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전문가들의 이야기인데 사실 과거에 건물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동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저렇게 뻥 하고 터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가라앉죠. 네. 예, 그렇죠. 그리고 먼지가 이제 일어나는 건데 예. 저건 의도적으로 아마 군용 TNT를 사용했고 예, 그래서 예. 바깥으로 저렇게 이렇게 화염이라든가 이런 연기가 대량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옆에 있는 저 15층 건물까지 다 그렇죠. 이렇게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왜 이렇게 했느냐? 결국에는 선전선동 일환으로서 우리 측에 보여주는 측면도 있고 저는 북한 내부에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북한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이렇게 돌리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최고 지도부의 의지가 이처럼 강하다. 그런 걸 보여주려고 했고 사실 김여정의 말에서도 이게 들어있어요. 예. 네.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처참한 광경을 목격할 것이다. 예.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적 효과를 가능하면 크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양의 폭약을 사용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어쨌든 북한이 이렇게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한 뒤에 그 뒷얘기들도 지금 하나, 둘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관심이 모이는 부분이 우리 군이 김여정 부부장의 이 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다음 날에 이미 개성공단 내 이상징후를 좀 파악하고 있었다는 그런 좀 얘기가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15일 날 우리가 특사 제의를 했죠. 그랬죠. 제가 보기엔 16일 날 폭파하는 걸 알았어요. 우리 정부가. 예, 그러니까 막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정도 폭파하려면 폭파 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네. 그냥 폭탄 몇 개 갖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은 충분히 징후를 알았을 거고요. 네네. 근데 지금 대내용이다, 선전선동용이다. 그래도 저는 저게 부작용도 있어요. 뭐냐면 어떤 거요? 저러면 북한 주민들이 속 시원하다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2년 전에 평창에 김여정 부부장이 환하게 웃으면서 떠들고 다니는 게 다 보도가 됐는데 네네. 그 다음에 2018년 9월 달에 남북 정상회 백두산까지 갔는데 그렇죠.
15명 앞에서 연설까지 했는데 그걸 갑자기 그 말 한마디에 속 시원하다고 하겠습니까? 불안한데 왜 저러지 하겠죠. 예. 역시 젊은 남매가 지도하는 북한 지휘부의 뭐라고 그럴까 즉흥성, 감정성 이런 게 불안하겠죠. 네네.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은 사실은 봉건적이에요. 그러니까 남전 여배상이 남아 있거든요. 예, 예. 우리는 뭐 국방부 대변인도 여성 아닙니까? 전에 최은수 대변인도 전에 군 전문 기자고 전문 경력이 있으면 여자도 얼마든지 전문가가 될 수 있죠. 여기는. 그래서 좀 김여정 같은 경우는 군 경력이 전혀 없어요. 네. 그다음에 거기다 여성이에요. 근데 총참모부를 지휘하고 명령을 내리고 그러면 아무리 북한 군대가 핫바지 군대를 하더라도 그 군들이 자존심이 상하죠. 네.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게. 그러니까 저것들이 저런 상황들이, 저러한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지금 김여정, 김정은 이 두 남매가 원하는 체제 공고와 결속 이렇게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체제를 이완시키는 예. 불안을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할 수도 있어요. 네. 네. 최진봉 교수님, 예. 그런데요, 이렇게 저렇게 연락사무소 폭파 직전에 징후도 감지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한 언론에서는 정부가 연락사무소 폭파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의혹 보도를 했는데, 물론 청와대는 아니라고 했지만, 미리 알았으면 또 이게 알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알았을 수도 있다? 알았을 가능성을 만약 예측한다고 예. 하면 아까 조한문 박사님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북한의 어떤 변화나 이동이나 불꽃이나 이런 징후를 통해서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저게 이렇게 폭파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 설치를 하거나 이런 걸 우리가 관측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 측에서. 예. 그런 부분을 가능할 수 있지만 예컨대 북한이 우리에게 알려줬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북한이 그러려면 뭐하러 저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예. 폭파하겠다고 하는 건 이미 예견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관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게 그냥 형체도 없을 정도로 사질 거다. 그걸 보게 될 거라고 이 예고를 한 상태에서 우리 정부는 그럼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네. 감시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알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북한이 저걸 언제 폭파하겠다 이걸 알려줬을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극대화랄까요? 긴장의 극대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안 돼요, 사실. 우리가 다 준비하고 있고 우리도 그럼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예.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사전 통보했을 가능성은 낮고 다만 우리 군 관계자나 아니면 정부 당국에서 저 부분에서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가 미리 예측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신 센터장님, 좀 돌이켜보면 갑자기 북한이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는 시청자분들도 많을 텐데 정말 돌이켜보면 지난해 10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금강산 이걸 철거하고 이랬던 그 시절부터 이 과정이 시작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누적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불만, 예. 그리고 북한의 지금 심각해진 경제난, 네네. 그리고 때마침 전달된 대북 전단 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얽히면서 북한의 초강경 정책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제 어디가 원인이냐 보면 저는 작년 10월보다도 더 올라간다고 봅니다. 아, 그런가요? 결국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영변을 가지고 제재 대부분을 갖다가 완화받으려고 하면서 북미 대화의 판이 깨졌잖아요. 네.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 정부에 대한 원망이 시작됐다. 왜 그러냐? 2018년 9.19 공동성명을 보면은 그 안에 보면은 북한이 영변을 포기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영변을 가지고 미국과 거래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보다 많은 역할 이런 것을 요구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자 2019년 작년 4월 12일 날 김정은이 올 연말까지 기다리겠다 하면서 예, 예.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네. 삶은 소대가리니 이러한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이미 그때부터 북한의 대남 정책 전환이 예상됐고 10월쯤 가서는 이제 보다 그것이 본격화된 거죠. 네. 따라서 지금 대북 정책을 볼 때 너무 6월 상황만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북한의 전반적인 입장 변화 그리고 북한 내부 상황 이런 것을 갖다가 포괄적으로 보면서 외교적 맥락까지 같이 봐야지 현재를 보다 정확히 인식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이 남북 관계 관련 마지막 주제 한번 보시죠.